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포지엄 1부 사회를 맡은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서선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게 된 4월의 봄날이 저에게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심포지엄 개최가 여러분들께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이 자리를 와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포지엄 개회식에 앞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중에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춘성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정주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모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의 박덕경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분들은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장님 및 기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나무 아동 종합상담소 김병학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리울 청소년 센터의 신용식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거모 종합사회복지관 이재경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삼산 종합사회복지관 고성란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화면 삼생 종합사회복지관 김수연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역 성곡동 관내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신 김문경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 도착하시는 내빈분들은 다음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마을지향 실천 심포지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착하신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윤현희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현희 회장님,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부천시 복지정책과의 박화복 과장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념식 개회를 알리는 개회사 겸 인사말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무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종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복지관의 마을지향 실천 사례들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도 많은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빽빽하게 이렇게 다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저희가 실천했던 사례가 정답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아니고 그간 한 4년 동안 저희가 실천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그 실천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뭔가 마을복지 실천들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뭐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 또 그 나누는 과정 안에서 배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실천으로 또 저희가 또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고 또 이후에 시간에서 계속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김춘정 사무국장님, 김현모 사무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김문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법인에서 어려운 오늘이 사실 4월 20날이잖아요. 장애인의 날인데 저희 박덕경 이사장님이 장애인 쪽에서는 큰 별이십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선수 저희 기관 행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뭐 같이 실천하면서 경험을 쌓았을 것 같아요. 마을 안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을지 경험 안에서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고 또 향후에 같이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제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희가 한 4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을 글로 정리한다라는 과정들이 또 하나의 학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책 나중에 오늘 발표 외에도 시간 내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 일정에 같이 하시면서 귀중한 소견 또는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들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내빈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회 광내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천시 의회 시의원이신 이학환 의원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고강복지관 최종국 관장님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고강 지역을 상당히 변화를 시키고 또 우리 부천에서 정말 제일 낙후된 우리 고강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어르신들 함께 봉사하면서 지역 발전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뒤에서 힘껏 도와드린다고 했지만은 우리 거기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강 지역이 또 우리 부천이 변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강 지역은 정말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환경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항공기 소음으로 40년을 살아왔고 또 요즘은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국가로 인해서 우리 고강 지역은 마을이 반쪽하게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국가를 위해 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 또 국가도 갈라놓은 마을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을이, 우리 부천이,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의 따뜻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축사는 긴 축사 대신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부천시 의회 의원이신 광내경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광내경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원래 저희에게 할애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딱 4명 의원들이 있어서 이 긴 그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과 또 엄마들과 아빠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모두가 있는 우리 마을에 정말 주민이 있는 곳에 복지관의 그 역할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 의회 최의열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고강복지관은 참으로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범안동 시의원이지만 우리 최정복 관장님 그리고 저의 아들 고강복지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인가요? 수습인가요? 고강복지관에서 했었고요. 저는 이 오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주민 있는 곳이 복지관이다. 너무 카피가 좋다고 그러시네요. 이 카피를 만드신 분께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네,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복지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관이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최은경입니다. 2019년부터 마을로 찾아가는 활동을 시작해갖고 4년의 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고강복지관 고생하신 최종복 관장님과 이하 복지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잠깐 앉아서 이 책을 훑어봤는데 저도 함께 4년을 활동을 같이 했었나 봅니다. 제 사진이 3장여가 300여 페이지 지나면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마을에서 행복한 밥상 등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복지관이다. 이 말에 정말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의 따뜻한 축사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윤현희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윤연희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총 8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고강복지관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서둘러서 온다고 왔는데 약간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고강복지관의 마을 실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자 이렇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하시는 복지관들이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실 동안 많은 에너지와 많은 고민과 땀과 아마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최종복 관장님 그리고 아마 고강복지관의 모든 멤버들이 정말 피땀 흘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또 기억하고 앞으로를 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복지관 협회에서는 또 우리 최종복 관장님께서 또 귀한 역할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에서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협회에서의 발전적인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최종복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또 드리고 싶고요. 부천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고강복지관에서 가지는 많은 에너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고강복지관 그리고 우리 관장님 또 모든 멤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열정적인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시 복지정책과의 박하복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낮춰야 되네요. 사실은 뭐 제가 축사하는 자리는 아닌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뵙고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아까 87개 그 경기도 내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부천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천이 복지관 부자죠. 네, 사회복지의 부자고. 근데 우리 최종복 관장님은 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 아시죠? 종복. 종합복지관을 줄여서 종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화복입니다. 부천시에 10개 복지관이 있는데 10개 복지관이 잘 화합하고 잘 어울려서 정말 부천이 복지관의 그 부자인 것처럼 복지관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더 협력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여러 사회복지사님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대빈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시고 범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박현 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내빈들의 축사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부 기념식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 전에 한국 라이브 봉사단이시고 협동조합 이유에 계신 이두규 PD님께서 오늘 심포지엄 행사를 온라인 중계로 재능 나눔해 주고 계십니다. 저 뒤에 준비되어 이제 저희의 영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재능 나눔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빈 소개 한 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홍가표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저희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최종복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인사드렸었는데요. 네, 저희가 우선 주제 발표를 제가 하고 뒤에 이제 2부에는 영역별로 팀장님과 사회복지사가 5분이 영역별 실천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제 발표는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이 마을지향 사회복지 실천했던 그 실천 과정과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난 김에
저희 오늘 그 사회를 보신 분이 서선희 과장님이시잖아요. 오늘 사회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 신호를 썼는데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체크하다 막 지웠다 다시 넣었다가 헷갈리셨어요.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호명해드린 순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좀 누락이 돼서 늦게 했던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주민이 있는 곳이 복지관이다. 실천 과정과 실천 방향에 대한 소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실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책자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을 지향인가에 대한 저희 그 실천에 대한 실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원들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분담하고 같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결국 이제 커뮤니티가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도 많이 커졌고 동시에 주민복지에 대한 욕구, 주민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고 동시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얘기들도 보면 저희 복지관이 3대 기능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에 대한 통합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있죠. 기능 간 단절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 자체라든가 마을 자체라든가 주민 자생단체들의 활동들도 많이 커졌고요. 또 사회복지에 대한 저희 근본적인 고민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가 아트이고 창의적인 실천 학문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예전에 그 시작점을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마을을 개량하고 동시에 주민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보다 촘촘히 잘 알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IFSW 국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의한 사회복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회 응집력을 높이고 동시에 개개인의 사람들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정의와 인권, 집합적 책임감,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관계를 시키고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삶의 변화와 복지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얘기한 사회복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고민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 지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마을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결속력을 높이고 관계성들을 키워보자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마을 지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향이라고 하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을살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이 같이 결합하고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를 높여보자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범위에 보면 경계라고 하는 체계의 범주가 있을 거고 동시에 공통된 문화와 관습이 있으면 행동 양식이죠. 마지막이 유대감입니다. 이걸 같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공동체 하세요. 우리는 사회복지사예요. 이게 분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럼 우리는 그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주민으로 인식될 수 있고 친구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실천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4가지의 반성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복지관 안에 있었다. 코로나 안에서 더더군다나 절실하게 우리가 느꼈던 얘기예요. 복지관 문을 닫으니까 뭘 하지? 근데 외부 사람들은 복지관 문 닫았대 아무것도 못 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을 공간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오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찾아가지 못했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지 못했죠. 또한 찾아오는 구조에 익숙한 오세요 홍보도 그랬단 말이에요. 찾아가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참여하게 하다 보니 수혜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주체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4가지의 초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저희가 마을 지향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네, 실천 과정들은 저희가 2019년부터 이루어졌었는데요. 19년부터 저희가 그 논의를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전체 직원회의를 2019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를 회의를 했어요. 그걸 정례화시켰거든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미션과 비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스와트 분석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광역동이 또 있어서 변화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저희가 총 6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020년 1월 13일 날에 4가지의 전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6회 과정들을 계속 논의를 했고 7회짜에 총합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뭐 4가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4가지 전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주인 1월 20날에 4가지 전략에 따른 4가지 차원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상위 차원과 업무 지원 차원, 조직 차원, 시스템 차원인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동시에 조직에 대한 얘기는 구조적인 측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위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 3가지를 다 묶어봤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한 20개 가까이가 주제가 나왔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논의할 게 뭐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토론해서 결정된 내용은 사례 관리였습니다. 마을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된 기능 실천인데 사례 관리를 어려워해요. 우리가 사례 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통합 기능을 하려면 사례 관리를 배워야 된다. 전 직원은 사례 관리를 실천해야 된다가 전제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팀을 처음에는 마을 복지팀으로 다 바꾸려고 했다가 사례 관리를 가르치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팀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논의가 됐고 그래서 현재는 사례 관리팀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일정 정도의 그 중간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단위를 키우고 사례 관리를 모든 직원이 해보자라는 걸로 2주의 과정 동안 논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원이나 홍보, 자원봉사제 이 논의도 꽤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고민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한 사람이 할 거냐? 여러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각 팀마다 다 저거를 누군가 하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1인 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1인씩 3인이 지금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직제에 대한 개편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2월 달까지 내내 개별 면담 작업들을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3월 4일 날 저희가 직제가 개편이 됐는데요. 직제 개편의 기본 원칙은 5가지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통합 기능 실천한다. 3대 기능을 모두 다 한다는 얘기고요. 주민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 체계가 있다. 이 조직 체계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된다. 공공까지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문 사회복지사다라는 자긍심을 높여라. 그러려면 우리는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높여라라는 거죠. 외부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공부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들을 약간 정리해 보면 같이 논의했던 시간들이 도움이 됐어요. 수렴과 협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직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지향하는 거는 1인 1복지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기능들 다 하고 마을 안에 혼자서 자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팀원은 마을 주민이어야죠.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사업들을 팀 간 무시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TF팀이 언제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각 직원들 면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시에 그 단위 사업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관할 것은 무엇이고 폐지할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사업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이어졌고요.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명칭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장과 과장님의 역할들도 중요했고요. 위임과 전결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사례관리팀에 무한돌봄 담당자가 있고 사례관리자가 있어요. 각 팀장님이 역할해야 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들은 무엇이고 각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 마을 단위 안에서의 사례관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성곡동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곡동의 인력 배치와 역할에 대한 부분, 또한 이제 북한 이주 주민이랑 사례관리가 많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좀 더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 참여와 그들의 활동들을 역량들을 높여내기 위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청년, 중년 등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대상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계속 이야기가 같이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2일까지 모든 논의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의 직제 개편이 3월 4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조로 이원화 체계를 형성했어요. 저희가 크게는 고강, 본동, 일동, 성곡동인데 성곡동이 또 여울동, 작동, 원정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예요. 성곡동이 좀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성곡동 관할을 관리하면서 슈퍼비전을 주고 고강, 본동과 일동을 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구조로 좀 이원화 체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제 구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어떻게 팀을 나눌까? 그 팀명을 보시면 혹시 저희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리울팀, 수주팀, 까치울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의 지명입니다. 옛 지명이에요. 수주는 수주 변영로 선생님이 호를 딴 거고요. 고리울은 고강동의 옛 지명이고 까치울은 여울동 작동 쪽이 까치울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탔고요. 두 명은 처음에는 한 명으로 할지 세 명으로 할지 두 명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두 명으로 우선 좀 하자. 한 명은 좀 배움의 단계가 좀 필요한 직원들이 있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서 사수와 부사수의 개념인데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결합 구조로 2인 구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인력에 대한 배치가 끝나서 3월 4일 날 이렇게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지금 이 형태대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일은 가장 먼저 한 건 홈페이지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수시로 오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꾸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방식으로 전면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스마트 워크 작업입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셨네요. 지금 저희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목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강원우 사회복지사 강원우 팀장님이 그때 스마트워크를 전담해서 했고요. 그 과정에 많은 도움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구글을 활용하는 거였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행정 양식들을 최대한 간소하고 줄이는 방식, 하나의 통일하는 방식들을 했었고요.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명칭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2인 구조에서 팀장님과 사회복지사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 전에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 지금의 마을 지향에 맞는 무엇인가 이름. 그래서 칠판에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논의 최종 결과 모든 직원들이 저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저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직원들이 다 팀장이 됐고 또 경력에 대한 부분들도 원했었고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인데요. 많은 기관들이 서울은 거의 대부분 80% 90% 가까이가 전자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논의도 한 1회차까지 계속됐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구글의 방식들을 활용하고 저희가 가지는 양식들을 정형화된 틀보다는 저희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웰페어 114 같은 경우는 이미 틀이 다 잡혀 있고 돈만 내면 돼요. 가장 편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저희 거의 색깔에 맞는 형식을 만들어 보자는 고민들이 가장 컸었고요. 행정 양식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에 대한 저희 초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스웨이브를 가지고 가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단점은 오랜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작업들에 대한 시간적 소요도 좀 필요했고 또 그것이라고 해도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었고 또 하나가 결제 방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지에 대한 질문들이 또 이어졌죠.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는 것과 마을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그 지역과 우리 본관에 있는 복지관의 중앙관리자 이상급들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결제가 중요한가? 사전에 합의가 중요하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ING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24주차부터는 저희가
팀별 비전 작업들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팀이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바뀌었고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 간의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작업도 모든 팀이 다 같이 참여했고 전 직원이 같이 팀을 나눠서 이야기를 같이 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사례관리팀은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 역량 강화와 동시에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뒀고요. 고릴 2팀은 상황적 약자에 대한 얘기와 청년 중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높여냈고요. 수주팀은 공간이 가지는 한산함과 조용함을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에 초점을 뒀습니다. 고릴 1팀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본동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업들이 고릴 1팀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경로식당, 평생교육 사업들, 아발 사업이나 발달센터, 이 사업들이 다 고릴 1팀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을 나가는 시간들이 적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좀 더 주체성들을 높여내는 방식으로 초점화했고요. 까치울 팀은 성곡동으로 나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오는 분들보다는 나가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둬서 찾아가는 방식에 초점을 둔 비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비전이 이렇게 5개 팀의 비전이 총 11회차 과정 동안 같이 논의가 됐고요. 논의 과정에 따른 비전과 핵심 목표 3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례관리팀은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마을 사례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1년 동안 마을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번 책자에는 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내년도를 기약하고 내년도를 기대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년도는 사례관리로 이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오늘 갑자기 오신 고현정 선생님 상당히 놀라셨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협업. 그리고 같이 지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얘기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라는 것들을 기본 자세로 좀 잡았습니다. 저희가 실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와트 분석, 우리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이 의미가 컸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시간이 됐고요. 동시에 직원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또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공통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했고 방향이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은 저기에 명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들인 거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들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역을 잘 관찰해라라는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스터디는 필수다. 공부해라라는 것들도 제가 당부를 했던 내용이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조금 가능한 신속하고 편의성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당직도 최소화하고 결제 방식도 간소화하자라는 것들을 행정 업무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팀 간은 대화,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교육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좀 마무리 뒤에 사례들은 어쨌든 실천 영역별 사례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제 얘기의 마무리는 성과와 의미 그리고 당부하는 얘기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제게 맡겨진 시간이 딱 20분이에요. 그래서 20분 동안 최대한 빨리 요약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중에 덧붙여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실천적 성과들은 총 11가지로 저는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마을의 현안들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됐다라는 가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봤는데 나가보니 실상 또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얘기고요.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에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게 오시는 분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2, 제3의 복지관이 만들어서 지금 한 공간이 20개 정도 창출됐거든요. 그 공간은 복지관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 공간들 안에서 우리는 보니까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이미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던 것들을 봤어요. 소모임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모임들을 우리가 잘 조력만 해줘도 우리는 사회복지 조직가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민들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됐다. 우리가 나가보니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는 그걸 누군가 들어준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경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가는 것만으로도 코로나 시기에
돌봄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7번째는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해요. 기능 간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많은 직원들이 사례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사례 관리 팀은 왜 저렇게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조용하지?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서로 안에 있었는데 직접 마을 사례 관리, 개인이 사례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나니 사례 관리의 전 과정을 읽게 되고 개입에 대한 욕구들 그걸 잘 분석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졌죠. 그래서 사례 관리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기능들을 넓혀내는 것이 기능 간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들을 많이 원했다.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복지관 안에 있는 것보다. 그걸 직접 해보니까 그러한 실천들이 실천에 대한 행복감으로 높아졌고 동시에 그 행복감들을 자기가 고치되어지니 본인이 공부하게 되더라는 얘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 학습하는 과정 안에 우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향상도 높아진 것도 저희의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록들은 그 글쓰기 과정에 4년 동안 묶어놓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총 8가지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매주 만났거든요. 지금도 필요하면 사안이 있으면 매주 정례화시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논의가 끝나야 끝나는 걸로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수동적인 자체로 갖지 말고 언제든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라. 그리고 논의는 수평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을 분명히 갖는 자기 사업들을 찾도록 요구했어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사업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실천 역량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학습은 당연히 기초가 돼야 된다. 학습은 계속 그래서 가능해지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 관리자라든가 최고 관리자는 그리고 팀장님들은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는 것들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해줘야 되죠. 신뢰와 지지, 공감을 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공감이 자신의 실천 역량들을 훨씬 더 많이 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시에 지역의 자원들은 각 팀에서 개발한 자원이 개인의 자원이 아니고 팀의 자산이 아니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자산이고 마을의 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워크의 구글 방식을 쓰는 것도 이 자원들을 다 하나로 다 집대성에서 묶고 언제든 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 좀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슈퍼비전. 학습은 마을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팀 안에서도 팀장님들이 수시로 슈퍼비전을 좀 주고 동료가 슈퍼비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슈퍼비전은 초창기 이 틀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여러 슈퍼비전 중에서도 지지적 슈퍼비전이 좀 더 많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교육적 슈퍼비전들이 가미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이제 8가지 정도는 저희가 실천하면서 뒤에 좀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 안을 다 통틀어서 보면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도 학습하는 시간이었고요. 모든 직원들이 같이 저 사람이 갖는 생각과 관심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가 실천하는 그 과정과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내용들의 더 세부적인 얘기들은 글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어지는 영역별 실천 사례에서도 그 실천 과정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니까 그때도 많이 들으면서 조언할 내용이라든가 또는 질문할 얘기 있으면 같이 2부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로 사회복지관에서의 마을지향 실천 과정을 생동감 있게 발표해 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착하신 내빈 중에 몇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책마을 이명묵 이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김포 종합사회복지관 최유호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강일동 마을자치회 안일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 및 영역별 실천 사례에 대한 질문 및 제언은 여러분들 책자 안에 있는 질문지에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포지엄 일부인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후 영역별 사례 발표에 앞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